오늘은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4가지 이야기에는 어떤 토픽들이 있냐면 첫 번째, 골키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재성과 권창훈 양쪽 인사이드 윙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하메스, 한 명의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 네 번째는 평가전의 의미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골키퍼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축구를 배우시게 된다 그러면 포메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포메이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주로 4-4-2, 4-2-3-1, 4-5-1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대로 축구를 배우시는 분들은 4-4-2라고 말하지 않고 1-4-2-3-1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맨 앞에다가 1을 꼭 붙이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골키퍼부터 경기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1-4-2-3-1이라는 이제 포메이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조현우 선수를 누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에 들어가면서부터 전반전에는 어느 정도 빌드업을 보여줬어요. 그쵸? 전반전에는 어느 정도 빌드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전반전에 조현우는 빌드업을 할 수 없는 선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가 쓰면서부터 빌드업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해 보였고, 그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왼쪽 김영건에서부터 조현우한테 공이 왔을 때 조현우가 오른쪽으로 열어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수비수의 압박이 없으면 나가진 않았는데, 수비수의 압박이 조금이라도 오는 느낌이 났을 경우에는 몸을 열어서 반대편으로 가는 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골키퍼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선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빌드업을 할 수 있고 없고, 혹은 카운터 어택 혹은 수비만 하다가 경기가 끝나는 경기를 볼 수 있다 없다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후반전에는 어느 정도 선수들이 경기를 뛰다 보니까 느낀 거야. 아, 이거 빌드업하면 안 된다. 특히나 하메스 들어오고 경기가 대등대등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조현우 선수랑 애매하게 빌드업하면서 공 뺏길 바에 우리 그냥 안전하게 가자 라는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느낌으로 갔을 때 벤투 감독도, 아 그래, 이게 김승규면은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저는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승규가 골키퍼에 있는데 콜롬비아랑 하는데 콜롬비아한테 무조건 이기고 싶다고 해서 야 우리 빌드업 못하니까 야 때려쳐 킥으로 가고 4-4-2 수비하자 했으면은 저는 솔직히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그럼 노력했던 이유가 뭐고, 지금까지 우리가 빌드업을 한 이유가 뭐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벤투 감독님은 만약에 경우에 오늘은 나는 이기는 게 먼저다, 오늘은 빌드업보다는 선방률이 좋은 조현우를 먼저 내보내고 싶었다 라는 경우였으면은 이렇게 갔던 거에 있어서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김승규 선수가 지금 아프고 감기가 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뛰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현우가 나온 거였다고 치면은, 아 어차피 조현우랑 빌드업 안 된다 그러니까 뻥 찾아라는 느낌을 내서 그냥 이거를 그냥 그렇게 느끼고 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현우 선수가 이렇게 뛰면서 선방이 확실히 좋은 선수다라는 거는 보여줄 수 있었고, 이 조현우 선수를 보면서 와, 이 선수가 왜 월드컵 때 빛날 수 있었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이번 제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골키퍼부터 분석을 하냐라고 보시면은, 빌드업 자체가 일단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경기 스타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콜롬비아 골키퍼가 오스피냐가 다치게 되면서 콜롬비아 골키퍼가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되면서 뛰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제가 근래 본 A 대표팀 골키퍼 중에 제일 못하는 골키퍼가 콜롬비아 골키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콜롬비아 골키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한 거 못 막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문환 선수가 오버래핑 나가가지고 이재성이 슈팅한 거 못 막은 것도 보면서, 와 진짜 내가 근래 본 A대표팀 골키퍼 중에 제일 못하는 골키퍼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는 골키퍼의 중요성으로 판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전 좀 궁금했어요.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왜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재미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수비만 하다 끝났어. 아니, 공만 잡으면 뻥뻥 차고 상대편이 공격하는 거 지켜보기만 하고 긴장 떨고 맨날 와 이거 뭐야, 와 뭐 언제 먹히나 걱정하면서 경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전에서 봤던 것들, 철학이었던 것들, 패스 돌리고 이런 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없다고 봤을 때는 왜 재미가 없었을까요? 그 문제점이 중요한데, 저는 첫 번째는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골키퍼가 빌드업이 안 되니까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전반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재성과 이청용 그리고 황의조입니다.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엄청 열심히